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 여당에 대한 강경투쟁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맞받아서 또다시 더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사정정국을 앞두고 여야 서로 공세를 높이면서 정국을 풀어나갈 묘수 어디에 있는지 다들 걱정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인선을 마치면서 차기 총선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께 관련 사안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대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자, 전화로 오늘은 만나 뵙게 됐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꼭 한번 뵙기를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스튜디오를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통상 모두 발언만 예.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회의를 80분간 통째로 생중계하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때 경제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네. 필요성, 예, 얼마나 오늘 회의가 부응했는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평소와 같이 국민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이 주체들, 개인뿐 아니라 뭐 기업이라든지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일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방향성들을 갖고 있다 이런 좀 안정감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 여러 내용들 중에 눈에 띄는 건 전 부처의 산업부화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죠. 네. 수출 매진, 경제 활력 제고 이런 발언들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순위 정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또 금리라든지 경제를 옥죄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점으로 여기에 대한 수출 문제를 좀 주력적으로 꼽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통해서 수출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그 경제를 통해서 국민들께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은 결국 민간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정부 회의를 좀 보여드리면서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정부가 하고 있는 회의의 한 단면을 보여드렸던 내용이라 보고 네.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 일에 대한 해결책들을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전 부처의 산업부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국방부를 네. 국방산업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게 농담인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방산업부. 과거에 있었던 그 지난 정권과 달리 이번 정권에 있었던 원전 문제에 대한 수출 또 우리의 방산 산업에 대해서 해외에서 관심을 갖고 또 우리의 국력들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수출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일들 속에서 현재 내수 속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한계들이 도래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각 부처별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 좀 위축되지 않고 네. 또 기업이 왕성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경제 활성화 비전에 대해서 수출의 방점을 찍고 많은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내용 중에 반도체 또 원전 방산 이 경제 전반을 망라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건 다 알겠는데 국방산업부는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방산은 뭐 산업부에서 하면 되는 건데 국방산업부는 농담인지 아니면 진짜로 국방부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경제에 관련된 얘기 속에서 아마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업 네. 문제라든지 많은 일들에 대한 방점들을 어쨌건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오늘부터 차기 총선 대비 조강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배현진 전 최고위원, 최춘식 의원 이런 분들이 조강특위 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관련해서요. 이 범위가 조강특위의 활동 범위가요. 예. 뭐 사고 지역구 60 몇 개? 수도권 중심에 67개인가요? 사고 지역위원회? 9곳입니다. 예. 여기까지냐? 아니면 전반적 당무 감사를 해서 한 뭐 100곳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게 여의도에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조강특위가. 뭐 여의도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야 워낙 많은 얘기들이 네. 하마평처럼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한 69곳 정도가 공석인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그 출마 등으로 자리를 비우신 분들도 있고 네. 공석이 된 곳이 꽤 많습니다. 예.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렇게 이제 공석이 된 지역 당원 협의회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고 네. 그곳에 적합한 인재를 채우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네. 당무감사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당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당무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네. 이 69곳 공석이 된 곳에 당원 협의회 위원장들을 좋은 인재들을 모셔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제1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무감사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할 수도 있다. 지금 열려 있는 열린 가능성. 예, 당무감사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매년 당무감사를 사실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FM적으로 네. 봤을 땐. 네. 제가 과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도 비대위를 지냈는데 네. 그때도 이제 당무감사, 그때 위원장이 이양희 위원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대적인 당무감사를 해서 네. 평가 지표도 만들고 네. 또 여기에서 좀 부진하다 판단되는 당협에 대한 정비 작업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총선 참패 이후였기 때문에 네. 당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당무감사가 좀 강도가 세게 진행이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교체를 위한 당무감사들도 있고요. 또 네. 평가를 위한 당무감사들도 이게 통상적인 당무감사가 존재합니다. 네. 이번에는 위원회에서 만약 하게 되면 교체를 위한 통상적인- 당무감사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네. 현재 69곳 공석이 된 곳을 정비하기에도 시간이 좀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당무감사를 이제 얘기를 주는 사람들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당협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일들에 대한 평가가 이런 정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게 된다면 한없이 도태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 속에서의 당무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일부 있은 정도입니다. 예. 그 비대위 내부에서는 이 비대위가 언제까지 가고 그래서 소위 그 전당대회 당대표를 선출하는 예. 전당대회가 언제 치러진다라는 것에 대한 논의는 좀 뭐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그 기간에 예. 따라서 비대위의 당무감사 범위가 달라질 거다라고들 예측을 하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글쎄요, 당무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위한 당무감사의 필요성들을 언급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로 아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비대위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정기국회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 국정감사가 있었고 네. 또 예산 심사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네. 얼마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과연 정상적인 예산 처리가 법정 시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네. 당이 지금 현재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서 조속히 이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가 빨리 뽑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보다는 네. 당을 좀 안정시키는 과정 속에서 순차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이제 전당대회에 대한 일정 같은 경우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거기에 대한 일정들 또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까지 수렴해가면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네. 일단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통령과 함께 또 새 정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한 처리까지 막중한 일들이 남아있는 만큼 일단 시급한 일들을 정비하는 데 우선하고 있어서 아직 전당대회에 관한 일정들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최초의 비상대책위원회 검토되고 할 때는 올 연말 뭐 내년 1월 사이에 당대표 선거를 하는 것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신중하게 애당초부터 예.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아마 많은 분들이 주셨던 게 그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최소한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안 처리가 아무리 법정 기간 내에 끝나도 12월 초에 끝나게 될 12월 텐데요. 2일인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로부터 뭐 시간을 좀 산정하고 하더라도 연내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그냥 기본적인 네. 상황이었고요. 예. 이제 내년으로 가서 어느 정도 시기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흥행을 가장 최적화시키고 네. 또 좋은 후보들과 함께 총선 승리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거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상대 정당과의 관계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은 민주당이 매우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당대회라는 건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순간 말 그대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상대 정당과 함께 그 우리의 목소리를 단결하는 시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여러 이제 경쟁의 과정들이 과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까지도 민주당의 상황 또 국회 내에서의 일정 전체적인 정무적인 판단들을 고려하면서 최적화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일들을 비대위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까 예산 국회 네.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해도 12월 2일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12월 31일까지 가야 되고 12월 31일까지 안 되면 이제 준예산으로 가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최초에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준예산 집행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바로 준예산 상정하고 있지 않다. 국회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조금 그 대통령실 발 기사가 약간 예. 좀 논점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당내에서는 준예산까지 준예산 집행까지 지금까지 뭐 준예산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서 준예산 집행을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먼저 성급하게 말씀드리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걱정 불안이 커질 것 같아서 네네. 그런 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들은 조금 멀리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마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정도의 시정연설까지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불참했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좀 확대된 영역에서의 예상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네. 민주당 차원에서도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네. 편성은 정부의 몫이지만 또 심의 의결하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의석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민의에 맞게 또 심사해야만 하는 권한과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같이 협치하고 또 조정하면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국회의 역할이기도 할 것이고요. 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지난날 시정연설의 보이콧으로 드러났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네. 이재명 대표 주변 측근에 대한 수사들이 있으니 네. 이걸 이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일정과 한 대 다 묶어서 지금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사법 리스크와 현재 있는 국회 민생에 관한 모든 일정들은 엮진 않았으면 좋겠고 사안별로 하나씩 빼놓고 같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10월 26일 국토부에서 과거 이제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그 청년주택, 서민주택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같이 논의하고 생산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머리도 맞대고 거기에 대한 갈등도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일들이 프레임을 규정짓는 사항들처럼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무튼 그 해법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부터 매우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안별로 해법을 논의하자라는 방안을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사안별로 대책을 논의하자. 요렇게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은 지금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국면을 풀 수 있는 방법일까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당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 그리고 주변 측근들에 대한 수사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네. 상당 부분 신뢰가 좀 무너진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여러 정책적인 사항들은 결국 본인의 수사, 본인 주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있게 되는 내용들과 다 연결지고 결부져서 계속 그 정치 행동 쟁점화돼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행동보다도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지만 당 대표 혼자서 모든 것들을 의사결정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필요한 국민들의 사안에 맞춰서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논의하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계속 뉴스화되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
또 최근에는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논의돼야 되는 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가지고 꺼내들었던 전혀 신빙성 없는 내용들에 대한 그 발언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TF 등으로 집중적으로 따지고 묻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행동을 봐서는 네. 과연 사안에 대한 민생 문제를 풀어갈 만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하게 듭니다. 네. 네, 결국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평가하시는 국민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주시는 지적들의 바탕으로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 하나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네. 저희 당에 있는 분들도. 네. 그래서 그 문제와 별개로 저희가 국민들의 어쨌거나 삶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준비를 바탕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뭐 양식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모든 걸 다 엮어서 좀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네, 오늘 핵심적으로는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붙지 말고 사안 대 사안으로 사안별로 논의를 이어가자, 정치적 논의를 이어가자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